안녕하세요. 3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이 네 가지 인생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I am OK 기본적인 인생 태도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I am OK인 자기 긍정, 이거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느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언제 형성된다고 그랬죠? 양육자의 스트로크의 질과 양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자기 부정, I'm not okay인데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에 자신이 없는 거죠. 항상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상태에 빠지기 쉬운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인데 누가 뭘 사준다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나한테 뭘 사준다고 그러지? 뭐 의도가 있나 봐. 항상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I am not okay.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바탕에 기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가올 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를 보지 못하는 이런 분을 제가 최근에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또 You are okay입니다. 타인 긍정성인데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 인격이나 능력을 유연하게 인정할 줄 아는 마음 상태. 그래서 You are okay? Okay? 라고 하는 이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쾌하겠죠. 그러나 You are not okay 부정성인데 타인을 기본적으로 믿지 못해요.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누가 뭔가를 내가 살게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 때문에 이걸 살라고 그러지? 나한테 뭘 빌려달라고 하려고 그러나? 앞으로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이렇게 이제 You are not okay의 그런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본다면 관계가 어렵겠죠. 물론 요즘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막 속이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때로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 사기꾼도 많고 너무 속이는 거, 뭐 보이스피싱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친밀한 대인 관계에서도 늘 그런 식으로 패턴이 있다면 우리가 관계에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이거 제가 설명이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은데 I am okay는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 I am not okay 있어서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작아 보이고 그쵸 내 거는 안 좋아 보이고 남의 건 다 좋아 보이는 이런 마음의 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자기 부정성이 많은 인생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 시절의 인생 양육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자각하고 수정하면 이거는 변화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미혼모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존감 체크리스트를 쭉 하고 자존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한테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오셔서 교수님, 제가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데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표정과 눈빛과 언어를 지금도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양육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자각하고 수정한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는 소중한 사람으로 I am okay로 태어났지만 환경의 영향, 환경이라고 하면 양육자 플러스 그 외의 환경도 포함되는데 이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I am not okay에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각하고 수정한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드렸던, 그랬을 때 그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던 이런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 가능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부정성이 있다, I am not okay 또는 you are okay의 인생 태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충분히 자각하고 내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갈지 노력한다면 어, 회복 탄력성이 있고 변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자기를 이해를 하시고, 또 타인,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앞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그런 클라이언트에게 변화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요. 네. 자, 이 네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인생 태도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만 믿고 의지하려는 인생 태도이죠. I am not okay, you are okay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놈이야. 수민이는 항상 당당하고 활기에 넘친데 난 왜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지 모르겠어. 자기를, 그쵸, 부정하고 타인은 되게 부러워하는 이런 인생 태도가, 예,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인생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긍정, 예, 타인 부정입니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인데요. 자신을 과신하여 자기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의시되는 거죠. 과신하고 과하게 믿는 거고, 타인의 존재나 능력은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 태도예요. 이것을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인생 태도이겠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 인생 태도를 배우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늘 자기 자랑해, 자랑질을 많이 해. 다 얘기 듣고 보면 자기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느껴져.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있을 때 유쾌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다음에 또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유형하고 연관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너는 왜 언제나 그러니 하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뭐 피드백을 자꾸 주려고 하거나,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우리 집 분위기가 너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예를 들면 이렇게 부정하는.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 내가 너 때문에 참고 살았어, 저는 이런 말 참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나는 뭐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트럭 하나는 될 거야. 근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거 참고 살았어. 견디고 살았어. 그게요, 예전에는 되게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뭐 자녀들을 무게감을 막 이렇게 개에게 막 목끈을 매듯이 되게 무겁게 하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은 내가 내뱉지만 타인에게는 또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예요.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죠.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무미건조하고 절망스럽고, 타인이 좋은 걸 줘도 부정으로 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긍정적 스트로크를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 태도이죠. 되게 무기력한.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밖에 나오지 않는데 한 달 이상 안 나왔다.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내고 뭐 어려움이 정말 생겨서 나오게 되는, 삼자에 의해서 오게 되는 이런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만나는 경험들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에 가면 어리석고 한심한 놈들 뿐이야. 답답한 것들. 다들 타성에 젖어서 말이야. 이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합니다. 또, 아, 또 초라한 내 꼬라지하고는 이 짓도 싫다 싫어. 아유,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 태도예요. 사실은 너 살고 나 살자 이게 돼야 되잖아. I am okay, you are okay가 돼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이것들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I am okay, you are okay 인생 태도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인생 태도,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한 인생 태도, 이것이 제일 좋은 인생 태도가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긍정하는 태도, 예, 이런 태도를 갖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건강한 그런 영역이 I am okay, you are okay 인생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는 통했고 어떤 사람하고는 안 통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과서 134페이지부터 이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134페이지 네 가지 유형 수동적 스타일 1번, 나는 옳지 않다 너는 옳다 I am not okay you are okay 영역과 135페이지 두 번째 부정적 스타일 나는 옳지 않다 너도 옳지 않다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인생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타일 공격적 스타일이네요. 그쵸? I'm okay. 나는 okay인데 너는 okay가 아니야. 이건 공격적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136페이지 스타일은 나는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I am okay, you are okay 이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나도 옳고 너도 옳고의 스타일을 갖는 것이 궁극적 목표예요.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 감정, 요구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들은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존중하는 거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동등하게 서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감정과 생각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환하는 것이 이제 I'm okay, you are okay 주장적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리스가 말하는 네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삶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의 분석을 통해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통찰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우리는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I am okay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타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흠뻑 몸서리 쳐지도록 흠뻑 나는 참 좋아 이런 내가 좋아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내가 좋은지 한번 적어보시고 또 우리가 학교 나와서 한번 발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의 인생 태도가 있는데요. I am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아.
이거는 협력적 태도다. 그래서 이 1번 영역, 첫 번째 영역의 거드는 협력하고 공존하는 그런 인생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 태도는 I am not okay.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태도는 뭐예요? 도피적 태도라고 할 수, 회피 도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책이나 회의나 열등감을 갖고 있다. 우울증적 경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옳지 않고 너는 옳다. 라고 하는 이런 인생 태도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수동적 스타일이고 우울증 경향이 돼서 회피 도피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영역은 나는 오케이인데 타인은 not 오케이예요. 그러면 배타적인 거죠. 타인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자기 우월감을 과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태도는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에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는 만사무용의 태도예요. 그래서 불신, 사회와 사람을 불신하고 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포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이 네 가지 인생 태도 중에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인생 태도의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한번 재미있게 이 사례를 한번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드릴게요. 결혼 기념일인데 꽃다발을 사오기를 기대했어요, 남편이. 그런데 나무 화분을 2,000원짜리 나무 화분을 사왔어요, 남편이. 꽃다발, 백송이 꽃다발을 사오기를 기대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 없죠? 저희 남편도 이런 거 안 사와요. 자, 안 그래요? 유재숙 선생님, 그렇죠? 꽃다발을 기대했는데 나무 화분을 사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하연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네, 자,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영역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꽃 얘기했더니 오래오래 보라고 나무 화분을 사왔네요 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가 꽃 얘기했더니 오래오래 보라고 나무 화분을 사왔네요. I'm okay, you are okay.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언어를 썼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거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말을 한 거예요. 나무 화분 말고 꽃다발이라고 정확하지 말하지 않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그래도 당신은 나무꽃이라도 사왔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타인은 긍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분명히 꽃다발이라고 했는데 내가 꽃다발이라고 했어요? 나무화반이라고 했어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 맨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를 부정했을까요? 나는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한 이야기를 했겠죠. 자, 네 번째는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언어를 쓰는 거죠.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당신은 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1번 영역의 언어를 쓰는지 2번 영역의 언어를 쓰는지 3번 영역의 언어를 쓰는지 4번 영역의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은 서로 그쵸? 벗고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쵸? 그냥 뭐 어떻게 모습으로 만나도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가장 귀한 존재가 저는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I am okay, you are okay. 또 나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고 서로의 가치감, 존재감을 조건을 달지 않고
그쵸? 무조건적으로 긍정해주고 오케이 오케이라고 엄마 이것 좀 해줘. 뭐 특별히 이렇게 특별히 제지하지 않아도 돼야 될 거는 오케이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원칙과 규칙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면서 서로 오케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5월 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그래서 이 화살표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향해야 될 목표는 I am okay, you are okay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 태도를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실천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을 생각하여 이런 그쵸? 자기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는 사람, 유쾌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나도 닮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걸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걸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세요. 자, 두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태도는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가를 생각해서 개선해 들어온 분들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감정이 상하고 부정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꼬이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런 사람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고 개선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는 뭐예요? I'm not okay, you are okay잖아요.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은 긍정하고 타인은 부정하고 자기는 긍정하는 3영역의 태도는 사실은 심리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번 영역 I'm okay, you are okay 빼고는 다 사람은 심리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게임에는 속마음과 겉마음을 다르게 행동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고 막 혼자 있을 때 너무 피곤해요. 그쵸? 그래서 가능하면 심리 게임을 하지 않고 만나는 만남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심리 게임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깊은 통찰을 통해서 자각하면서 이런 심리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책이 안 나오는 것도 제가 좀 더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태도 어떤 사람하고 통하고 어떤 사람하고 안 통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또 나는 어떤 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